네, 전투와 주사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자들이 이제 일을 뭔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장소에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동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이제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전투를 할 때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주사위인데요. 주사위의 종류는 이렇게 한 가지 확장, 보이지 않는 힘의 확장을 포함해서 총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주사위 면부터 설명을 좀 드리자면, 녹색 주사위의 경우 일반적인 주사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 2, 3, 돋보기 1, 2, 3과 두루마리, 그리고 이건 공포 표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해골.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녹색 주사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노란 주사위는 약간 요거보다 좋은 주사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딴 거는 다 똑같고요. 딴 건 다 똑같은데 공포 표식 대신에 이렇게 돋보기 4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빨간색 주사위는 마찬가지로 좋은 주사위입니다. 그래서 녹색 주사위와 다르게 돋보기가 2부터 시작을 하고요. 3 대신에 4까지 있고요. 마찬가지로 공포 표식 대신에 조커라고 해서 어느 곳으로나 쓸 수 있는 그런 표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돋보기로 쓸 경우는 1밖에 인정을 안 해줍니다. 숫자 1로 인정을 해주고요. 네, 그리고 이 축복과 저주 주사위가 있는데, 이것들은 면 구성은 일반 주사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그렇고요. 축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는 경우에 이 주사위를 들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기본 전투부터 설명을 하고 뒤에 축복 저주 주사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 주사위나 빨간 주사위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잠기지 않다고 가정한 경우에, 상황에서 잠기지 않은 경우에 특수도구 아이템이나 칼로 된 특수도구 아이템이나 혹은 노란색 일반 도구 아이템을 쓰시면 한 개 혹은 두 개를 동시에 같이 굴릴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캐릭터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쓰게 해주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자, 내가 이거를 모험 카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주사위를 굴립니다. 굴리는데, 제가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것 중에 만약에 화살표가 없다면 해당하는 한 줄의 주사위를 내가 내고 그 다음 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굴릴 수 있습니다. 시도가 성공을 해서 다시 굴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어느 것도 조건을 말씀드렸듯이 화살표가 없는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든 아래든 상관없이, 배치에 상관없이 가로 한 줄을 모두 해결하는 것을 올려서 해결할 수 있지만, 화살표가 있는 경우는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먼저 해결하고요. 그 다음 다시 주사위를 굴려서 밑에 걸 해결하고 이런 순서로 가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시도를 했는데 어떤 것도 해결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해결을 한 것은 무조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한 번에 하나씩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를 동시에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도 주의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시도를 하는데 내가 실패를 했다. 실패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가 실패를 했을 때는 주사위 하나를 빼게 됩니다. 하나를 빼고 다시 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발자국 모양의 단서 토큰을 하나를 가지고 있었고, 그거를 버리면서 소모를 하게 되면, 실패를 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주사위를 다시 한번 골라서 다시 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패를 했을 때는, 만약에 공포라고 해서, 내가 실패를 한 상황에서 이 표식이 있다. 그러면 이 공포 효과가 적용이 되는데, 아까 단선 주사위를 사용하면 이것 또한 다시 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다시 굴려서, 공포가 적용되는 것은 내가 단서 토큰을 쓸 수 없거나 쓰지 않는 상황에서 실패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 조건에 대해서 실패를 했을 때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서 토큰을 쓴다면 요 공포 효과를 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사위를 계속 굴려가면서 하는데요. 이 조건 중에 보면 이렇게 돋보기 같은 경우 숫자가 있는데, 이건 뭐냐? 나온 내가 지불하는 돋보기 숫자가 합이 이거 이상이라야 합니다. 물론
넘어간다고 해서 돌려주지는 않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지불을, 예를 들어서 2가 2개가 나왔는데 나는 3의 조건에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이상의 주사위를 지불을 하고 이 조건을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주사위를 굴려서 이렇게 해결을 하면서 이제 모든 주사위가 다 떨어지기 전에 이 모든 조건을 성공을 하면 이 모험을 성공을 한 거라서 보상을 받게 되고요. 만약에 실패를 했다면 이렇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주사위를 굴려서 실패를 했을 때 주사위를 하나 빼지만 이때 집중이라고 해서 내가 한 번에 처음 실패를 했을 내가 실패를 했을 때 한 개의 주사위는 제가 집중으로 이걸 보관을 해둘 수 있습니다. 임시로. 이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만 임시로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집중은 한 번밖에 하지 못합니다. 내가 주사위를 하나 소유한 상황에서, 집중을 한 상황에서 또 굴렸는데 실패를 했다. 이때 또 주사위를 집중을 해서 보관하지 못합니다. 집중은 오직 한 번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집중 외에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주문이라고 해서, 이 주문을 이용해서 주사위를, 이 주문은 집중과는 다르게 이게 이 사건이 끝나더라도 원하면 계속 보관을, 쓸 때까지 계속 보관을 하거나, 혹은 주사위가 강제로 이렇게 잠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장기적으로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원하면은 물론 언제든 버릴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주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주문의 경우는 원하는 칸에서 주사위가 들어갔다가 다 빠지는 순간에 주문은 버려지게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요. 자, 그러면 축복과 저주 주사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복 주사위는 이렇게 다시 굴리면 그냥 녹색 주사위가 하나 더 추가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주 주사위의 경우에는 이게 굴려서 만약에 나온 숫자와 나온 것과 같은 것이 있으면 그거 하나를 물고 밖으로 빠져버립니다. 얘는 그래서 저주 주사위는 하나를 소모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일단 전투에 대한 설명은 끝내고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